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지역학 하니까 저도 재밌네요. 저도 재밌고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또 재밌어 하는 게 여기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더 재미를 느끼게 되네요. 그 지역학 공부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문 지식 못지않게 필요한 게 지리 지식이라 했잖아요. 지도, 지형, 이거에 대한 이게 동반되면 훨씬 이해도도 쉽고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형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따라붙는 얘기가 있어요. 꼭 따라붙는 얘기가. 근데 그거를 또 잘 알아야 돼요. 뭐냐? 지역 별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선생님 얘기했던 뭐 호서, 호남, 영남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지역을 얘기하는 별칭이 어떻게 유래됐고 왜 그런 별칭이 생겼는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아마 대충은 아실지 모르는데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온 걸 보여드릴게요. 자, 영남이라는 데 있어요. 그죠? 영남이 어디예요? 경상도죠. 경상도를 영남이라는 거예요. 호남은? 전라도죠. 영동, 영서는요? 영동은 강원도 쪽. 강원도 동해안 동해안. 쪽. 영서는 강원도 서해. 산악지. 산악지. 그죠? 경기도 쪽 이제 네. 산악지. 관동은요? 관동은 저기 관동? 관동. 관서. 관북. 관북 여기 안 써놨네. 그 다음에 해서. 기호. 경기도 충청도. 해수는 저기 하여튼 대충 뭐 들어는 받고 어딘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관동. 꼭 꼬집어서 지목을 못 하시겠죠. 그걸 제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호서, 뭐 중원 이런 말. 그러면 왜 호서와 중원만 내가 밑에다 따로 깔아놨죠? 이게 충청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충청도에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기호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도대체 뭔 소리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우선 한자부터 보시자고요. 영남은 무슨 영자예요? 고개령자죠. 령인데 앞으로 오면 영이 되는 거죠. 고개 남쪽. 고개 남쪽이 영남이에요. 그죠? 호남은 뭐예요? 호수 남쪽. 호수보다 남쪽에 있는 지역. 영동은 고개 동쪽. 영서는 고개 서쪽.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개와 여기서 말하는 고개는 다른 고개예요. 네. 자, 관동은 관자가 이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 뭐 강남, 강서, 호남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걸 우리도 이제 흉내내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해동이라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를 해동이라잖아. 이건 뭐야? 바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다. 중국 지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서해지만 걔네는 뭐예요? 그게 동해지. 우리한테는 서해지만 걔네한테는 동해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동해, 그러니까 바다 동쪽에 있는 데다. 그럼 우리나라지. 그다음 이거 말고 또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동방의 나라. 탁으로가 동방의 나라라고 하죠. 동방도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 방자예요. 동쪽에 있는 나라.
동아라고도 하죠. 동아는 이제 뭐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뭐 동아시아. 예, 동아시아를 얘기하게 돼요. 이게 동아, 동자가 들어가죠. 동방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청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쓰나? 청구. 푸른 언덕. 청구라고도 해요. 그 뭐 해동가요, 청구영원 뭐 이런 옛날 그 책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방위로 동서남북을 갈라서 이렇게 지역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관자를 잘 보세요. 이 관자. 이렇게 쓰는데 이 관자. 저걸 무슨 관자라 그러더라? 이게 하여튼 뭐 뭔가 A와 B가 관계한다. 관련이 있다. 그런 관자예요. 그러면서 관문이라고 그러죠. 왜? 대전의 관문, 네. 뭐 호남의 관문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관자예요. 뭔가 기준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데. 그리고 옛날 대문에 빗장이라는 거 아세요? 빗장? 대문을 이렇게 안에서 걸어 잠그는 거 있잖아요. 빗장을 닫는다고 그럴 때. 그 빗장 관자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은 중국에서 온 뭐 그런 건데 우리나라 해동에서도 이 관자를 넣어서 지명을 많이 붙여요. 대관령 할 때 이 관자 쓰거든. 그러니까 그 동해 쪽에서 이 한양으로 넘어오는 관문이라는 뭐 그런 뜻일 거예요. 대관령이 그런 식이야. 거기가 산해관. 중국 관련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산해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여진족 사는 데서 이쪽 한쪽 사는 데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 산해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뚫리면 중국 대륙이 뚫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기준점이 되는 높은 고개 뭐 이런 데는 이제 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동 관서도 내내 그런 거예요. 어느 특정한 이제 이 고개 또는 뭐 이제 관문을 기점으로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런 거죠. 해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해동이 아니라 해서네. 요럴 때 아까 해동은 뭐였어요?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해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바다 서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호. 이거는 좀 설명이 길어요. 좀 이따 따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서도 호수를 기준으로 한 서쪽이라는 뜻이고 중원. 근데 이 충청도가 굳이 말하면 호서라는 별칭을 쓰는데, 그죠? 호서라는 별칭을 쓰는데 제가 충북이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충북에서는 호서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이쪽 충남 쪽으로 대전 쪽으로 오니까 호서라는 말을 꽤 많이 써요. 거기선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쪽 사람들은 이런 말을 써. 중원. 충북 지역이 이제 국토의 중앙부다 그래서 중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요 정도를 어떻게 기준점을 잡았는지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가 강원도예요, 그죠? 이렇게가 강원도. 여기 강원도고 강원도하고 함경도하고 길목에 여기에 철령이라는 곳이 나와요. 철령. 지금 우리 그 휴전선이 어떻게 분사국계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북쪽으로는 북한이죠. 경기도도 요 북쪽으로는 개성 있는데 이쪽은 북한이잖아요. 예.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이렇게 가서 북쪽이죠. 그래서 철령을 저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못 가봤고. 내가 인터넷에 철령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 철령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위 표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강원도에서 함경도 넘어가는 길목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경도 쪽에서 서울을 올 때 반드시 여기를 걸쳐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거쳐서. 그죠? 여기가 철령이에요. 함경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변방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던 곳이다. 여기. 나도 안 가봐서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대관령이 여기 있는 건 아시겠죠? 대관령. 그 다음에 철원지 그 근방에 있는데. 자 보세요. 태백산맥 이게 아니라 이제 요새는 이제 뭐라 그러죠? 백두대간. 내가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쯤에서 이게 휘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뭐 월악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지리산 위에 대둔산, 무주산, 아니죠 무주의 대둔산, 덕유산, 지리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세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세 포인트를. 그래서 이 철령 관에도 있지만 관문이란 국경이나 요새에서의 성문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 역사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산해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식이에요. 자, 국경이나 주요 지점이 통로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물품을 조사하는 관의 문이다. 그래서 관문이다. 무주 가면 낮의 관문이라는 거 보셨어요? 무주에 그 가다 보면 이 동굴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낮의 관문이에요. 이쪽은 신라, 이쪽으로 오면 백제. 이 경계가 되는 낮의 관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계가 돼서 지나가는 사람과 물품을 조사하는 하나의 관의 문이다. 그래서 이제 관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런 데 철령, 뭐 대관령 이런 데, 조령 이런 데가 이제 관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이나 요새 따위를 드나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 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 때는 국경을 지나가듯이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 때 관문이라는 걸 지난다. 그래서 자 영남, 호남, 호서, 중원, 영동, 영서, 관동, 관북, 관서, 해서, 경기, 기호 뭐 이런 말을 한번 좀 알아보겠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경상도로 가기에 제일 직선도로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여기 조령이라는 고개가 그나마 제일 만만해. 그나마. 이 옆에 있는 중령이나 이화령만 해도 고개가 굉장히 높아요. 험난해요. 근데 여기 조령이 그나마 제일 이제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도로죠. 그리고 제일 직선도로로 연결이 되고 근거리로.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이 조령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데로 갔겠지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갔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갔겠지. 그렇지만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을 드나들 때 이 조령을 넘어 다녔다는 거예요. 세제지 세제. 세조자 고개령자. 그래서 이 조령을 기준으로 해서 조령 남쪽. 그래서 영남. 요 조령국의 밑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영남. 여기는 정확해요. 조령국의 밑에가 영남이라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호남이라는 거는 굉장히 설이 분분해요. 나 진짜 인터넷 미친 듯이 찾아봤어. 호남이 왜 호남인가? 궁금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이게 중국에도 호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따온 거야. 근데
여기를 호남이라고 붙여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호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되는 호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호수 중에 자연호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는 인공호수란 말이야. 근데 그 대개의 인공호수는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농업용. 물을 우리나라는 한여름에만 폭우가 쏟아지고 봄, 가을,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잖아요. 한여름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때만 와서 어떻게 돼요? 다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 이걸 가둬놓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네마다 또랑을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저수지들이 일제 때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호수 밑에 강이라 그래서 또 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제에 벽골제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인공 저수지가. 근데 이거는 국사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만시대 때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최근에 백몇 년 전에 만든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만든 인공저수지. 김제의 벽골제, 그 다음에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 요 4개가 농업용 저수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저수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남을 김제의 벽골제 밑에 지역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벽골제 밑에다. 근데 벽골제는 김제니까 한 요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익산 밑에 뭐 완주, 그 다음에 김제거든. 그러니까 하천 밑에 요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안 맞잖아. 그리고 또 나는 맨 처음에 그 논산에 탑정저수지인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탑정저수지도. 탑정저수지가 굉장히 큰 저수지입니다. 예산에 있는 예당저수지하고 탑정저수지가 우리나라 인공저수지 중에 규모상 1위, 2위예요. 굉장히 큰 저수지. 그래서 탑정도 아니야. 도대체 호남이 왜 호남이냐?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 금강의 별칭이 호강이었다라는 근거를 찾았어요. 즉 뭐냐면 금강이 호수와 같은 강이다. 별칭. 금강이 그냥 한 줄기를 흐르는 강인 것 같지만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부여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백마강이라고 그러죠. 금산 지나갈 땐 뭐라 그래요? 적벽강이라고 그래요. 이 금강이 금산 앞에 지나갈 땐 적벽강이에요. 부여 앞에 지나갈 때는 백마강이. 똑같은 금강인데. 그렇듯이 이 호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금강을. 근데 이 금강이 요 서해안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거꾸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가 돼요. 이렇게 좌에서 우로 오른다고. 그런데 그 그림을 따로 좀 갖고 왔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다가 논산 강경이라는 데 있죠. 강경이라는 데까지 동에서 서로 오다가 강경에서 이 금강이 방향을 틀어요. 좀 북쪽 비슷하게 올라가요. 강경에서 옆으로 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오다가 강경에서 턴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세종시 합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합강. 거기 보면 강이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두 개가 합쳐지죠. 여기 세종시 그 지금 막 청사 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야.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충북 쪽으로 가.
청주, 진천, 증평, 음성 쪽으로 가. 이걸 미호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금강의 이건 본류야. 금강의 본류. 이거는 여기서 어디로 가요? 대전 지나서 옥천, 영동으로 해서 무주, 금산으로 가는 거죠. 장수, 용담으로. 이게 이제 본류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 그런데 이 금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강 중에 유속이 제일 느린 강이에요. 유속이 제일 느려. 유속이 느리다는 건 뭐예요? 천천히 내려간다. 완만. 왜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완만해서. 왜 완만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있죠. 뭐, 굴곡이 심해. 그거지. 굴곡이 우리나라 강 중에 제일 심해. 그래서 금강이 녹조가 제일 많아. 유속이 빨라가지고 쫙쫙쫙쫙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물이 천천히 흐른단 말이야. 굽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강이 유속도 제일 느리고 그래서 이제 그 녹조도 많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유속이 느리다는 건 뭐예요? 강이 폭은 넓고 천천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 호수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내가 여기 다녀봤거든요. 정말 천천히 흐르더라고 강이. 예. 그래서 이 금강의 별칭이 호강이었다는 거예요. 호수같이 생긴 강, 호수처럼 흘러가는 강. 그래서 호강의 남쪽에. 아랫부분이다. 그래서 호남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세요? 네. 당연히 처음 듣지. 내가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나 너무 궁금했어. 근데 누구는 뭐 제천 의림지를 기준으로 하고 누구는 뭐 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맞는 말 같아요. 호강 밑에. 근데 그거는 나도 좀 더 찾아봐야 되는 게 금강도 여기는 백마강이라니까요. 부여 지나갈 때. 여기 금산 지나갈 때는 적벽강. 그래서 저 호강이 이 라인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강경부터 서천 포구까지 동에서 서로 흐르는 구간 여기를 호강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못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그래서 하여튼 이 금강의 별칭 특히 왜 그러냐면 여기만 동에서 서로 흐른다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세종시에서 이쪽으로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호남이 호강 밑에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호강이 금강의 별칭이다. 오늘 또 대단한 걸 알고 가시네.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설이 많아요. 이래서 그렇다 설이 많은데 이게 정답이에요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거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